자, 이렇게 실습을 마치고 다시 이론 강의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유니크 제약 조건, 지금까지 봤던 건 우리가 PK와 FK에 대해서 설정하고 추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제약 조건이 나오는데요. 유니크 제약 조건은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 이 단어의 뜻이 유니크하다라는 게 바로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PK와 거의 비슷하며 차이점은 말씀드린 바대로 널 값을 허용을 하고 중복 널 값도 역시 허용을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널은 여러 개가 입력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면 회원 테이블을 예를 든다면 주로 이메일 주소를 유니크로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왜냐? 이메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메일이 없을 수도 있고, 단 이메일이 없어도 되지만 그 이메일이 중복은 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크 제약 조건은 여러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 제약 조건은 PK를 설정하고 다른 컬럼의 값이 PK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화번호도 매 한 가지겠죠. 맞습니까? 예, 그거 없을 수도 있고 집에 전화기 없을 수도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제약 조건이 바로 무슨 제약 조건이라고요? 유니크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값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초기 값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값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본값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디폴트 제약 조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널 값을 허용하는 필드에 예를 들어서 값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폴트라고 디폴트해서 뭐 마이너스 1로 하든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초기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유저가 뭐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을 안 했다면 자동으로 이게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널값 허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널값을 허용하려면 널을 허용하지 않으면 난널. 그래서 PK는 설정된 열은 생략을 하면 자동으로 난널이 된다라는 거. 뭐 지금까지 공백분도 더 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까요? 아, 시간이 있네요. 아직 설명합시다. 자, 잘 쓰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잘 쓰지는 않는 방법일 뿐더러 그렇게 효율성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테이블 압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MySQL 5.0 버전부터 자체적으로 테이블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얘의 장점이라고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 이렇게 좀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압축을 했다고 해서 뭐 데이터를 우리가 쿼리를 끌는데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소위 말해서 뭐라 할까요?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저는 압축을 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현업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데이터의 그러한 뭐 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압축했다가 나중에 괜히 물리적인 공간 축소하려다가 했다가 혹여
우리가 미러링이나 이런 거 했다가 데이터 날라가서 백업을 받을 때 이 압축돼 가지고 제대로 복원이 안 될까봐 뭐 그러한 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압축을 하진 않았어요. 단 한 차례도. 그래서 근데 이 MySQL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 압축 기능은 대용량 테이블에 공간을 절약하는 효과인데 웬만하면 현업에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로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압축 조건 가능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InnoDB 파일 포맷 그리고 InnoDB large prefix 이게 바라쿠다와 그리고 on이라는 값을 시스템 변수 값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0 버전에서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이 지원 가능하더라고요. 알겠죠? 예, 8.0 이거는 5.7에서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나왔는데 8.0에서는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XML 파일에서요 이 부분은 날린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없고요. 그래서 압축이 되어도 테이블을 조회하거나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일단은 제가 뭐 30만 건이나 40만 건 데이터 가지고 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는 별로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곧 되겠지만은 데이터 하나하나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압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얘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게 뭐예요?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개념을 좀 줄인다. 공간이 절약이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테이블은 말 그대로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왜 필요한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create temporary가 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 세션 지금 연결되어 있는 루트라는 세션 있죠. 그 세션에서만 이 테이블은 유효합니다. 다른 세션을 또 열면 그 테이블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세션 내에서만 존재하고요. 세션이 닫히면 자동으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임시 테이블이 날아가는 거는 드랍 테이블로 날리든 워크벤치를 종료하건 MySQL을 서비스를 이제 스탑을 하면 뭐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삭제는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드랍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 외래키 제약 조건의 기준 테이블은 삭제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린키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은 삭제가 돼요. 이 말은 즉슨 외래키 제약 조건의 기준 테이블이라고 했죠. 부모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테이블은 항상 포린키와 엮여 있다면 포린키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부터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 테이블이 되는 부모 테이블을 날리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드랍 테이블에서 테이블 이름을 콤마로 여러 개로 나열을 하면 동시에 테이블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 가시면 드랍 테이블은 잘 쓰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잘못 썼다가. 자, 요까지 우리가 하고 자, 하나 마치도록 할게요.